원달러 환율이 위태위태하다. 이건 외환위기 조짐이다. 제가 여러분 외환위기 때 현장에서 실제 취재를 했었거든요. 1997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1998년, 99년, 2000년, 2001년 닷컴 버블 때까지 저는 경제 쪽에서 계속 취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외환이 늘뛰기를 했어요. 늘뛰기. 특히 1997년 11월에서 1998년 2월 달까지는 그 변동폭이 엄청났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변동폭 자체가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 변동폭이 결국은요. 우리 경제에 위기를 몰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외환의 변동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많이 올라갈 때는 1429.2원까지도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1414.8원까지도 떨어집니다. 뭔가 시장에 불안감이 가득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하루하루 외환은요. 등락을 거듭한다. 불안감을 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대한민국은 최악입니다. 그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이거 앞으로 막아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1424원인데 지금은. 이게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1962원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1570.3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5일에는요. 1433.1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외환이 현재 1419.2원이라는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이미 위기가 온 거예요. 외환이 IMF 외환위기 이후로 세 번째로 높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외환에 대한 위기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과연 1419.2원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환을 막기 위해서 이게 환율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풀거든요. 그 외환 보유고를 풀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거 고민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최악의 위기 때 보면 외환 보유고를 한 달에 한 분기죠. 3분기 175억 4,300만 달러를 풀은 적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물론 2024년 4분기에는 19억 8,900만 달러를 거둬들인 적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2024년 들어가기 전에 순매도 금액만 714억 8,700만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순매도 금액만. 그런데 앞으로 왜 환율이 저렇게 늘뛰기를 하면 분명히 외환보유고를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지금이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을 만들어내면서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아닙니까?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러우면 이게 환율은 더 늘뛰기를 할 거예요. 근데 늘뛰기 하면서 어떻게 하든 저 환율을 막으려고 외환보유고를 풀었다가 만약에 이게 4천억 달러가 떨어진다. 현재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4,153억 9천만 달러거든요. 이게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제가 봐서는 위기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위기감이 결국은요. 시장의 큰 위기감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암울한 전망도 해봅니다.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번 툭 하고 부딪혀서 그 심리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결국 말입니다. 환율에 대한 위기감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보이는 거예요. 물론 막을 수는 있다고 하죠.
그러나 예치금을 보면 2024년 11월에 191억 3천만 달러거든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2022년부터 보면 예치금이 낮은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치금이 이게 현금이거든요. 현금이 높아야 되는데 현금이 높지 않는다는 것. 이게 더 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달러가 계속 높아갈 거예요. 네, 달러 인덱스가 보면 2024년 12월 6일에 106.06까지 올랐거든요.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6개거든요. 이 6개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 100보다 높으면 강달러입니다. 근데 106.06이에요. 강달러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럼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달러는 올라가지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 그럼 환율은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지금 외환시장에 뭐 1중고, 2중고, 3중고, 4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진 데다가 그죠. 이게 문제였거든요. 게다가 지금 비상계엄 사태 내지는 탄핵 정국이 또 불안감을 가중을 시키니까 환율이 또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미국의 기본적인 무역 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보편 관세 폭탄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그 바람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또 문제. 여기에 중국이 미국 달러에 대해서 환율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위안화 환율 자꾸 올립니다. 관세를 높이니까 위안화 환율을 높여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위안화 환율이 높아진다.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원화도 프록시 커런시라고 해서 같이 약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가 되는 확률이 더 많죠. 뭐 제가 잠깐만 이야기해도 벌써 4가지가 환율에서는 외환시장에서는 그만큼 충격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시장을 바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 한결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관진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시장을 반드시 합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믿으세요. 요즘처럼 시장에 괴 소문이 난무할 때는요. 절대로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관을 가지고 뚜렷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황소처럼 저는 주관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은데요. 그 좋지 않은 상황에 부안해동하면 큰일 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